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이에요. 오늘 제가 3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 갑자기 왜 등장을 한 건지. 추미애 후보가 이른바 예능이죠. SNL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둘 중 더 잘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차은우, 하나, 둘, 셋 했는데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사실 요 비슷한 질문에 안기령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좋다는 거야? 라고 막 그런 얘기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논란이 추미애 후보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고도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궁금하죠? 이유를 보겠습니다. 정치인 리더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표정에 우러나오고 그게 읽히니까 멋져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잘생겼다기보다는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멋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주원규 의원님, 네. 추미애 후보가 안기령 후보 논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고도 이재명이라고 했다는 건 정면 돌파 의지인가요? 그러니까 논란을 좀 종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기령 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라고 이제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추미애 이제 후보도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재명 차은우 밸런스 게임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외모적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논란을 종식하려고 말씀하신 거는 존중이 되지만 저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올 때는 다큐적인 마인드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밸런스 게임을 주는 그런 그 질문은 익살스러운 질문이고 피할 수 있는 질문인데 저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SNL 발언 중에서 또 추미애 후보가 보여주신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소환해서 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예능에 대한 어젠다를 이야기를 다큐로 받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능 프로그램에 정치인이 나오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준석 후보처럼 자기를 네. 희화시키고 자학하는 개그 스타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너무 예능을 다큐로 받은 거 아니겠느냐.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좀 이렇게 눈치면서 가도 되는데 굳이 이재명 정치인이니까 멋져 보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사실 이재명, 차은우 둘 중에 누구라는 질문보다 더 주목받았던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진짜 공신은 누굽니까? 추미애입니까? 문재인입니까? 하나, 둘, 셋 했더니 그건 뭐 정직해야지. 2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까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6단계를 건너뛰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 후보를 윤석열 이 총장을 발탁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짜 1등 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진짜 1등 공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뭐 제가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렵죠. 주원규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렇게 저 입장을 갖고 계신 거는 다 알잖아요. 굳이 SNL에서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본인 책임으로 얘기를 하면서 슬기롭게 넘어갔다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관훈 토론에 나오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감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는데 짜증난다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임론은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소신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밝힐 수 있습니다만 네. 주원규 평론가님의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될 예능에 나가는 것도 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나간다고 하면 그 예능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답변과 태도로서 오히려 즐거움을 드리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으시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쉽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군지 보겠습니다. 네, 선거 때면 등장하는 인물 허경영
후보, 총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허경영 후보가 등장한 이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 한 화면에 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신문만큼 긴 투표용지, 세금 낭비 정치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제목인데 여기 신문 한 면이 통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 있으면 이게 몇 센치냐? 51.7cm입니다. 이번에 비례 투표용지가 51.7cm예요. 38개 정당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최장이다. 51.7cm다. 38개 정당 253명이 등록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38개 정당 마지막은 40번에는 이름이 히시태그 국민정책당이에요. 해시태그가 아니라 히시태그입니다. 이 뭔 얘기냐. 왜냐하면 압순번은 이미 사실 하기가 어렵죠. 실제 이 현역 의원이 좀 들어 있어야지 압순번을 받는데 어려우니까 아니면 제일 끝. 거물인 제일 끝에 히시태그. 네. 제일 뒤에 히시태그 국민정책당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일 뒤로 갔다라는 겁니다. 약간 꼼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진은 허경영이었었잖아. 그쵸. 이 38개 정당에 허경영 후보가 있는 국민혁명당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국민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지금 비례대표 2번, 남자로서는 1번이나 다름이 없죠. 지금 이 비례대표 2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허경영 후보. 선거 때 썼던 얘기들을 좀 살짝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실까요? 그러면 이게 불로유야, 불로유. 암이 걸렸거나 무슨 일 있을 때 먹으면 되겠지? 한 보름마다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그럼 전 세계인의 앞으로 식탁이 불로유 치즈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말기 환자들이 그거 먹으려고 난리 나겠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케이크가 생크림이야. 네, 약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거 때 했었던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었던 허경영 후보의 이 목소리를 좀 저희가 좀 담아봤습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죠. 그래, 대선 때도 나왔고 서울시장 때도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97년도 15대 대선 때도 나왔었고요. 17대 대선 때도 나왔고요. 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었고, 네, 서울시장 선거도 나왔었고, 22년 지난 대선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칸이 더 있으면 더 싫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거의 선거란 선거는 지금 다 나왔다라는 이쯤 되면 어떻게 보면 프로 출마러라는 느낌도 드는데 윤주진 위원님. 올해 원내 사실 비례 2번이거든요. 예. 비례 2번이면 조금 하면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원내 진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쉽겠지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 룰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이 당이 만만치 않게 득표가 나와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유권자들께 이런 분을 뽑는 분도 계시는구나라는 게 상당히 많고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 과거에 어떤 되게 상당히 사회 지도층 인사가 네. 본인은 이분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뽑았다는 겁니다. 이 정치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네. 피곤하고 정말 다 꼴 보기 싫어서 난 차라리 그 사람 뽑았어. 이런 심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물론 당선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허경영 씨가 공약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는 되게 황당한 포퓰리즘이었고 허황된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네. 그런 정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허경영 씨가 했던 말들을 하는 주류 정치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너무 희화화됐다. 그리고 또 이렇게 57cm, 이렇게나 51cm나 되는 이런 투표용지 만든 네. 이 선거제도 좀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 얘기는 결국 책임은 현 정치권이다라는 뼈아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인물. 누구지? 보니까 케이트 미들턴입니다. 영국의 왕세자비죠. 네. 왜 등장했는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네. 암 판정 받았어요.
왕세자빈 공개입니다. 네, 지금 이 모습 직접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들어보실까요? It was thought that my condition was non-cancerous. The surgery was successful. However, tests after the operation found cancer had been present. My medical team therefore advised that I should undergo a course of preventative chemotherapy, and I'm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at treatment. 네, 사실 왕세자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프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거 조작된 사진이야. 무슨 얘기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죠. 논란이 커지니까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한 건데 근데 자기 입으로 저는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죠.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엄마가 암인 걸 알까 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논란이 자꾸 커지니까 어쩔 수 없다. 저 암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걸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알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마로서 봤을 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당연히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왕세자빈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생명과 관련된 암 진단 받으면 그로 인해서 받는 엄청난 고통 이것을 혼자만도 이겨내기 힘든데 그쵸. 이걸 발표했을 때는 또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고 계속 언론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다음에 치료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또 외부와의 싸움을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지난 한 2달 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복부 수술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안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윌리엄 왕세자하고 뭔가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상당히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찰스 3세도 지금 뭐 암 투병 중이라는 얘기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집안에 이제 2명이나 이제 암 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자녀가 있고 또 왕족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오히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영상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쾌유를 기원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